조선의 천재 시인 정철 선생이 오른 뒤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고경이라 했다던 산. 오르기 힘든 만큼 천하비경임을 강조한 것이죠. 아름다움을 품을수록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설악. 아무나 발들일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산. 그 정상의 마루금이 열리면 금단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이 일어서던 태초의 순간 20억 년의 역사를 품은 백두대간은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리에서 소백 태백을 거치며 완만한 고원성 산세를 이루던 백두대간. 마침내 험준하고도 거대한 산 하나를 토해냅니다. 1708m 남한 대간 중 한라 지리 다음으로 높은 설악. 눈 덮인 겨울이 특히 아름다워 첫머리에 눈설자를 두었죠. 설악산 관문의 하나 매표소에서 단단히 채비를 서두르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저희 설상훈련과 빙벽훈련을 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설악산 정상 대청봉 아래 자리한 죽음의 계곡. 40여 년 전 히말라야 원정훈련팀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아 현재 전문 산악인들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위해 죽음의 계곡으로 향하는 충남 산악구조대 대원들. 저기 보이는 바위가요, 귀면암이에요. 귀신의 얼굴을 닮았다 해서 귀면암이라는 바위예요. 저기 유명한 바위죠, 설악산에서. 귀면암을 지나 천불동 계곡으로 향하는 길. 평소엔 뚜렷이 보이는 길 위로 눈이 2m 가량까지 쌓여 산행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길조차 사라진 고달픈 산행 끝에 도착한 대피소. 왔다. 남은 등반을 위해 잠시 배도 채우고 한숨도 돌리기로 했습니다. 라면 2개만 더 끓여. 끓여야 돼. 산행 후에 한참 배고플 때 먹는 이 라면 맛이요,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하고는 뭐 차원이 틀리죠. 하지만 여유도 잠시. 겨울 설악은 해가 짧아 죽음의 계곡까지 걸음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랑 기온차나 뭐 어때요, 상황이? 거기는 일단 적설량 많고요. 바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보다는 체감온도가 훨씬 떨어지죠. 네? 평소 산행으로 잔뼈 굵은 구조대원들. 이들에게도 겨울의 설악, 특히 출입금지 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죽음의 계곡이 가까워지자
길도 산세도 더욱 험굳습니다. 높다란 철계단을 건너서부터 이젠 완전히 사라지는 길. 이곳은 죽음의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이자 허가받은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등산로가 아니기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위험 요소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이른바 적설기가 긴 탓에 한 치 앞도 내딛기가 힘듭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7시간. 일단 여기다 배낭 풀자. 금단의 땅을 밟았습니다. 히말라야의 환경과 가장 흡사하다는 죽음의 계곡. 해외 원정을 꿈꾸던 많은 전문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왔을 때 눈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몇 대원들이 이제 매몰이 됐었는데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대원은 전신이 이제 눈 속에 묻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산을 사랑하다 결국 설악의 품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 구조대원들이 죽음의 계곡에 와야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출하!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세는 자기 확보 자세이기도 하지만 활락 정지할 때 내가 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릴 때 제동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눈 쌓인 겨울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추락. 쭉 내려오면서 틀어 하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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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락 정지는 구조 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못 틀지? 한번 저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뭐 바위에 부딪힌다든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수단을 쓰든. 거기서 한번 해봐. 수락. 차례가 된 여성 신입대원. 수락 뒤로 살짝 누워. 누워. 뒤로 넘어가라고. 슬쩍 넘어가. 넘어가면 돼. 누워, 괜찮아, 누워. 수락. 수락. 그렇지. 피크. 배드락 당기고. 그렇지. 가슴 들지 말고 엉덩이 들어간 말이야. 나이스 나이스. 왔어. 방향을 뒤집어서 했대요, 제가. 근데 할 때는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이전 기분은 한 바퀴만 보면 그냥 날라. 그렇지. 다행히 부상 없이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어진 훈련은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눈 속에 구덩이를 파는 이른바 설동 만들기.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눈사태나 혹한의 산행에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또 텐트나 이런 거보다는 설동을 잘 파놓으면은 그 안이 보온도 그렇고 훨씬 아늑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설동은 기본적으로 겨울산 이제 뭐 전문 등반하고 그러는 저희처럼 뭐 구조대원들이나 이런 전문 등반하는 사람들은 설동 파는 거를 기본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란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전문 산악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산. 설악산에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죽음의 계곡을 포함해 모두 5곳. 전면 통제된 곳까지 모두 포함하면 아마 국내 산악 중 갈 수 없는 곳이 가장 많은 산일 겁니다. 바위와 돌만으로 형성돼 위태로운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가 산재한 설악. 그중 많은 이들이 오르고 있는 토왕골 또한 가는 길이 험해 평소엔 출입을 금하는 곳입니다. 그냥 쭉 내려갈까 봐 무섭다. 찍어. 그래서 잡아야 돼. 매듭이 있잖아. 매듭이 아직 안 올라가서 모르는데 듣기로는 여하튼 좀 신비한 곳이다. 가봐라. 뭐 최고의 그 폭포가 빙벽으로 이렇게 딱 얼음으로 얼어가지고 이게 그 빙벽 대회 할 정도의 그 높이가 되니까 세계적인 빙벽 대회를 하니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왔죠. 이 암벽 하나만 넘으면 1년 중 단 이틀만 구경할 수 있다는 거대한 얼음 폭포, 토왕성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싼 바위벽. 그 한가운데로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는 길이만 해도 360m. 국내 최장을 자랑하죠.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빙벽 등반가들이 한 번은 꿈꾸는 빙벽 등반 대상지의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선수는 아니지만 거대한 자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들. 폭포의 위용도 있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스케일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으로. 굉장한데요. 얼음이 지금 이런 풍광은 처음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폭포가 어는 겨울에만 그 빗장을 여는 토왕성 폭포. 그런데 작년에 폭설이 내려 결국 개방이 취소가 돼 사람들은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엑스를 가니까는 들쭉거리니까 살짝. 오늘을 누구보다 기다린 건 빙벽 선수들. 국내 유일의 꿈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자연 그 순수 얼음에서 대회하는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 여기만.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드디어 시작된 빙벽 등반. 시작 소리와 함께 재빠른 속도로 아찔하게 깎아지른 수직 빙벽을 오르는 선수들. 고공의 빙서류에 매달린 선수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피켈 하나뿐.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빙벽 등반. 하지만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흥분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구경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등반 허가나 여름에 이런 건 나질 않으니까 저희 구조대원들이 이제 가끔 이쪽에 나름대로 정찰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구경을 할 수 있죠. 아주 장관입니다, 여러분. 네네. 지금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굳어 있지만 물로 흘러내릴 땐 더욱 장관이라는 폭포.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를 만나기 전엔 마치 비단을 널어놓은 듯 3단으로 연이은 계곡 위를 쉼없이 흘러갔을 힘찬 물줄기. 하지만 겨울에만 그 출입을 허락하기에 직접 볼 수 없는 절경입니다. 어떻게 가는 거야?
또 한 팀의 빙벽팀. 엄청 잘하고 있어. 이기자. 찍어 영자 좀 찍어. 달려. 열띤 응원 속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폭포가 빙벽으로 바뀌는 겨울철이 되고 이어서 등반이 허락되면 이처럼 빙벽을 오르려는 선수들이 하루에만 자그마치 300여 명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복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겨울 한정된 겨울에만 있다 보니까 1월 딱 한 달이에요. 1월 한 달. 1월 한 달 많이 만나죠. 거의 매주 대회가 있으니까 쫓아다닐 때마다 만나서. 그 발길을 허락해준 산. 설악의 넉넉함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함께합니다.